안녕하세요. 혹시 새로 산 TV에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 현실적인 화면에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SF 영화를 보는데 그 우주선의 금속 표면에 반사되는 항성의 빛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밝은 흰색 점으로 보였을 텐데 이젠 뭐랄까 그 빛 안에 타오르는 듯한 질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놀라운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기술 HDR,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기술 보고서입니다. 네, 바로 그 경험이 HDR 기술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HDR을 그냥 화면이 더 밝아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말 그대로 빛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거의 근본적인 혁신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HDR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일 만큼 현실적인 화면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PQ와 HLG라는 서로 다른 두 방식이 공존하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HDR TV를 처음 썼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이 확 밝아지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켜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범한 실내 장면은 예전 TV랑 밝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HDR의 핵심은 평균 밝기를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SDR, 그러니까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 기술이 1에서 100까지의 빛만 표현했다면요. HDR은 0.005에서 10,000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실내 장면의 밝기가 한 50 정도라면 SDR이나 HDR이나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이랑 최대값, 그 간격 자체가 압도적으로 넓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두운 우주 공간하고 폭발하는 항성의 빛처럼 이런 극단적인 명암 차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게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말씀하신 그 금속 표면의 반사광이나 맑은 날 수면에 비치는 윤슬, 젖은 도로에 비친 헤드라이트 같은 아주 작고 반짝이는 빛이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반사광은 주변 표면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밝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배요. 와, 그게 정말 놀라운 게 예전 영화 블루레이를 보면 태양을 직접 찍은 장면도 그냥 디테일 없는 하얀 원으로 뭉개졌잖아요. 그런데 요즘 HDR 영화를 보면 그 태양 주변에 불타는 홍영까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이 엄청난 밝기 차이를 감당 못해서 디테일이 잘려나가는 그 클리핑 현상을 극복한 덕분이군요. 단순히 밝은 게 아니라 밝음 속의 디테일을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밝음 속의 디테일이 현실감과 입체감의 원천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두운 쪽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HDR은 밝은 곳만 챙기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점이 제가 가장 체감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두운 동굴 장면이 나오는 게임을 하면요. 그냥 검은 덩어리로 보여서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벽에 딱 붙어서 더듬거리면서 다녀야 했죠. 그런데 HDR로 보니까 같은 장면인데도 동굴벽의 그 축축한 질감이나 바닥의 작은 돌멩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경험이십니다. 보고서는 인간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 곳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의 90%가 만족하려면 블랙 레벨, 즉 가장 어두운 검은색의 밝기가 0.005 칸델라 제곱미터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 SDR, LCD TV의 블랙 레벨이 보통 0.1 정도였으니까 20배나 더 깊고 섬세한 검은색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어둠 속의 디테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범위가 핵심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는데 사실 좀 마법처럼 들리거든요. 그냥 카메라가 본 걸 TV가 똑같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보고서를 보니 뭐 OETF, EOTF, OOTF 같은 암호 같은 용어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그 마법의 비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HDR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먼저 OETF, 광전기 전달 함수는요, 현실 세계의 빛이라는 신선한 재료를 디지털 신호라는 그릇에 담는 레시피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현실의 빛을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할지 정하는 규칙인 셈이죠. 아, 카메라가 빛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촬영 단계의 레시피군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EOTF, 전기 광 전달 함수는 반대입니다. 그 디지털 신호라는 그릇에 담긴 재료를 가지고 TV가 화면에 빛이라는 최종 요리를 만들어내는 레시피죠.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화면의 빛으로 보여줄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OETF는 입력 레시피, EOTF는 출력 레시피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입력 레시피랑 출력 레시피가 동일하면 원본 그대로의 맛이 날 것 같은데 마지막 OOTF는 왜 필요한 건가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HDR의 핵심 철학에 담긴 부분이에요. OTF, 즉 광 전달 함수는 바로 셰프의 의도를 담은 전체적인 마스터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햇살이 쨍쨍한 해변에 직접 서 있을 때랑 불 꺼진 어두운 거실에서 TV 화면으로 그 해변을 볼 때는 우리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주변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만약 카메라가 본 빛을 수학적으로 똑같이 1대1로 TV에 재현한다면 오히려 너무 눈이 부시거나 어색하게 보일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우리가 실제 그 장소에 있을 땐 눈의 홍채가 조절되면서 자연스럽게 빛의 양을 조절하지만 어두운 방에서 TV를 볼 땐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물리량의 빛이라도 우리 뇌가 다르게 인지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OTF는 바로 그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제작자가 나는 시청자들이 이 장면에서 눈부신 햇살의 강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늘 속 인물의 표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의도했다면요. OTF는 그 의도가 시청자의 시청 환경에 맞춰서 가장 잘 구현되도록 전체적인 빛의 경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변환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과정까지 고려한 최종 예술적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와, 이건 단순히 공학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학과 예술의 영역까지 걸쳐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 마스터 레시피, OTF를 구현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고서의 핵심인 PQ와 HLG 두 가지 표준이 등장하는데 기술 표준이 두 개라는 건 보통 포맷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예전에 뭐 블루레이랑 HD DVD처럼요. 왜 업계는 처음부터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만든 거죠?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두 기술의 차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맷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두 기술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공존하게 된 겁니다. 먼저 PQ, Perceptual Quantization, 우리말로는 인지 양자화 방식부터 살펴보죠. 이 기술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이상적이었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호환성은 일단 잊자. 오직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최적화된 최고의 화질을 구현하자. 아, 타협 없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자. 뭐 이런 접근이었군요. 영화업계나 돌비처럼 화질에 집착하는 회사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PQ는 인간의 눈이 밝기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바르템 모델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각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어요. 인간의 눈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의 미세한 밝기 차이는 민감하게 구분하지만 아주 밝은 곳에서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거든요. PQ는 바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제한된 데이터 용량, 예를 들면 10비트나 12비트 같은 데이터를 인간의 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할당합니다. 아, 쓸데없는 곳에 데이터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화질을 높이는 데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군요. 그래서 인지양자화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덕분에 0.001 칸델라 제곱미터의 깊은 어둠부터 10만 칸델라 제곱미터의 눈부신 밝기까지 표현하면서도 하늘처럼 부드러운 색상 표현에서 개당 현상처럼 보이는 밴딩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PQ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절대적인 밝기값을 기준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이 픽셀은 정확히 500칸델라 제곱미터로 빛나게 하시오라고 TV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디스플레이 참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의도한 밝기를 TV 성능이 허락하는 한 그대로 재현해주죠. 이런 정교함 때문에 주로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고품질 스트리밍 컨텐츠 제작에 사용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을 추구한 PQ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HLG,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건가요? 이름부터 하이브리드라서 뭔가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HLG는 BBC와 NHK 같은 공영방송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했습니다. 방송국의 입장은 영화사와는 다르잖아요. 하루아침에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이 TV를 HDR TV로 바꿀 수도 없고 방송 시스템 전체를 교체할 수도 없죠. HLG의 목표는 바로 기존 방송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HDR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현실과의 타협과 공존이 목표였군요. 근데 어떻게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신호 곡선을 아주 영리하게 설계했습니다. 신호의 어두운 부분 약 50%까지는 기존 SDR TV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감마 곡선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구형 SDR TV로 HLG 방송을 봐도 전혀 위화감 없이 정상적인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밝은 부분 50%는 로그라는 다른 곡선을 사용해서 SDR이 표현 못했던 훨씬 넓은 하이라이트 범위를 추가 정보처럼 담아두는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한 방식이네요. 하나의 신호 안에 SDR 시청자를 위한 기본 정보랑 HDR 시청자를 위한 추가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셈이네요. 그럼 HDR TV는 그 숨겨진 정보를 알아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정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없이 단일 신호로 송출이 가능하죠. HLG를 지원하는 HDR TV는 신호를 받으면 여기 HDR 정보가 숨어 있구나 하고 전체 HDR 화면을 구현하고요. SDR TV는 그냥 자기가 아는 부분까지만 해석해서 일반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PQ와 달리 HLG는 이 장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 대비 75% 수준으로 표현하시오처럼 상대적인 밝기값을 전달하는 장면 참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TV의 최대 밝기나 여러분의 시청 환경, 조명에 따라서 TV가 스스로 최적의 화면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에는 보통 단점이 따르지 않나요? 처음부터 HDR 전용으로 모든 데이터를 쏟아부은 PQ에 비해서 화질면에서 타협해야 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모든 걸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HLG는 신호의 절반을 SDR 호환성을 위해 할애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용량이라면 PQ만큼 어두운 영역의 디테일이나 색상 표현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죠. 하지만 방송, 특히 스포츠 중계 같은 라이브 환경에서는 메타데이터 없이 단순하게 송출할 수 있다는 점이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결국 최고의 화질을 위해 처음부터 새로 판을 짠 PQ와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을 모색하며 영리하게 진화한 HLG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은 셈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건 결국 색상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빛의 범위가 극적으로 넓어지면서 색상 표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빛의 그릇이 커졌으니 이제 더 다채로운 색을 담아야겠죠. 넓은 색 영역, 즉 WCG와 HDR이 결합되면서 기존의 색상 처리 방식이었던 YC-BCR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색상 누설 현상인데요. 색상 누설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색 정보가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존 방식은 밝기 정보랑 색상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했는데 이 분리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밝기를 아주 높게 처리하다 보면 그 영향이 색상 정보에까지 미쳐서 의도치 않은 색 왜곡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채도가 높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의 경계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죠. 아, 마치 옷가게에서 본 묘묘하게 예쁜 그레이 색상 옷을 사서 집에 와서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그냥 칙칙한 회색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제작자가 의도한 그 미묘한 색감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날아가 버리거나 변질되는 거군요. 네, 아주 와닿는 비유입니다. HDR 시대에는 이런 미세한 오류도 용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ICTCP라는 새로운 색상 표현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를 훨씬 더 깔끔하고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말이죠. 얼마나 더 깔끔하게 분류되길래 새로운 표준으로까지 등장한 건가요?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세하게 다른 두 가지 색상을 준비해서 기존 방식과 ICT TP 방식으로 각각 압축했다가 복원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처럼 제한된 데이터 용량으로 송출해야 하는 환경을 가정한 거죠. 그 결과 기존 YC BCR 방식에서는 압축 후 복원된 두 색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비슷했던 색이 전혀 다른 색처럼 보이게 된 거죠. 제작자의 디테일한 의도가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네요. 노을의 수많은 붉은색 톤 중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압축하고 나니까 그냥 다 똑같은 빨간색이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ICTP 방식에서는 압축과 복원 과정을 거친 후에도 거의 원본 그대로의 미세한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방송처럼 데이터를 압축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제작자의 색상 의도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HDR이라는 고성능 엔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은 고품질 연료와 오일이 필요한 셈인데 ICT-TP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해보죠. 오늘 저희는 ITU의 기술 보고서를 통해 HDR이 단순히 화면을 밝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현실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 가깝게 빛의 범위를 극적으로 넓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디테일부터 눈부신 빛 속의 질감까지 모두 표현하는 혁신이었네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최고의 화질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 PQ와 현실과의 호환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 HLG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것도요. 심지어 색상 표현 방식까지 이 새로운 기술에 맞춰 진화하고 있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술 보고서는 제작과 유통을 위한 표준을 다루는 어찌 보면 다소 건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라는 이 무한히 확장된 캔버스를 앞으로 창작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표현하고 싶어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빛과 색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팔레트를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과연 영화 감독이나 게임 개발자들은 이 기술을 단순히 극사실적인 세계를 모방하는 데만 사용할까요? 그러게요. 어쩌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미지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표현한다거나 꿈속 장면을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몽환적이면서도 강렬하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공포 영화 감독은 의도적으로 빛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관객에게 전례 없는 시각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판타지 영화에서는 금속 갑옷의 반사광에 무지갯빛을 담아서 신비로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기술 표준은 어쩌면 거대한 창작의 시대가 열리는 진짜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창작자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